앞서 그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 후보가 다들 아시는 대로 뭐 한참 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경기도지사 지냈던 분들이고, 사실 경기도지사 출신 중에서는 대통령이 없었고,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고 서울시가 제일 많다 보니까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 대선 후보로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경기지사, 서울시장이 물론 제일 좀 비중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인구로만 보면 오히려 경기도가 더 많은 그렇죠.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곳이니까요.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두 명 다 유력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좀 더 높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경기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21.2%를 이기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거의 호남 지역을 빼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가장 큰 표 차이가 벌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사실 어찌 보면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40대 층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정착하거나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그래서 신도시로 이동한 인구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40대 층이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30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강한 측면은 있기는 한데 경기도지사 도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투표율과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경기도지사도 또 민주 계열이니까 네, 그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됐을 수도 그것도 있겠네요. 반영이 좀 일부 되어 있다고 보고요. 서울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건 사실 민주당에서도 좀 곱씹어볼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방송 3사 출구조사 기준으로 9% 조금 넘게 났거든요. 9.2% 정도 났습니다. 근데 인천의 경우에는 16.2%가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천보다 경기가 더 많이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서울은 김문수 후보를 경기도 지역보다 더 많이 뽑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서울은 어찌 보면 정당 지지율로만 조사한다고 하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당 쪽에서 바라볼 때는 서울의 보수화 경향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부동산 집값 문제하고 또 세제 문제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요. 또 젊은 층이 서울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옮겨갔던 영향이 서울에 그대로 남아있고 또 반대로 과거에 이제 서울이 민주당이 좀 우세했다고 한다면 그 우세하다고 할 때 표를 던졌던 층들이 경기도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경기도지사 출신의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좀 더 잘 살피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권자 수도 많고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경기도민들이 좀 더 기대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인천에서는 또 이런 말이 있죠. 인천에서 이겨야 진짜 이긴다라는 말도 있는데, 첫 뭐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 탄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첫 인천 출신 또 대통령이 탄생할지도 또 인천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구인 개항에서 좀 기대감, 우려감 동시에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천 시민들의 이제 그런 표심 어떻게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이 아무래도 탄핵이었기 때문에 탄핵이라고 하는 가장 그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인천 유권자들이 아마 이번 대선 투표에 임하는 데서 가장 큰 기준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 지역구를 둔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마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아마 인천에 이번에 보면 어떤 탄핵 심판 이외에 어떤 정책적인 이슈는 전혀 뭐 맥히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경기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경기도에도 보면 가장 큰 부분들이 보면 그때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GTX가 시작됐고 GTX가 사실은 경기도와 서울을 이어주는 그렇죠. 그런 중요한 교통망이 되면서 굉장히 어필을 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 또는 그 GTX ABC 다음에 DEF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잘 맥히질 않았거든요. 네. 또 지난 총선 때도 보면 국민의힘에서 그 한동훈 그때 그 선대위원장이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우리 경기도나 인천, 수도권에서는 어떤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 만한 그런 정책적인 이슈는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지금 서울이나 경기, 인천은 보니까 생각보다 정책적인 어떤 뭐 비전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특히 우리 40대, 50대 어떤 중장년 세대에서 좀 균형점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국민의힘에서 보면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 만약에 출구조사 형태로 아마 대선의 결과가 결정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 이제 수도권 유권자들이 표심을 파고드는 데 있어서는 아마 정치적인 이슈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정교하게 어프로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이 수도권에서 어떤 열세를 만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정책적인 이슈 개발에도 조금 신중해야 되지만 유권자들의 친화적인 정책 개발도 필요하지만 아마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제 스탠스를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